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간호교육팀 현장교육간호사 이진아입니다. 인피스 차세대 솔루션 병동간호 매뉴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간호교육팀에서 2025년 2월 12일에 배포한 병동간호 매뉴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 교재를 참고하면서 인피스 전산을 함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피스의 기본 화면 이해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인피스는 크게 헤더, 툴바, 워크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빨간 박스로 표기해 놓은 부분이 헤더입니다. 좌측엔 접속 서버명, 접촉한 작업자, IP 주소가 표기되며 우측엔 다양한 알림 및 설정 아이콘이 공통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앞에 있는 아이콘은 메시지 아이콘인데 본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 혈액 준비 아이콘은 각 부서에 혈액이 준비된 경우 활성화가 되며 보험 심사 알림 역시 보험 심사가 완료된 환자가 있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뒤이어 노티피케이션 시 사용하는 아이콘, 메뉴 찾기, 환경 설정 아이콘이 있으며 이후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메뉴 중에 돋보기 모양의 메뉴 찾기 아이콘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좌측 상단에 원하는 기능의 이름을 검색하면 아래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더블 클릭을 해서 원하는 기능을 불러올 수 있고 우측에서 그 기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병실팀 관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병실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였고 그 아래 키워드가 포함된 목록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서 병실팀 관리라는 기능이 병동 업무 메뉴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티피케이션 관리 작성 아이콘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티피케이션은 주고받은 사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작성 버튼을 누르면 노티피케이션 작성 화면이 열리고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수신인 부분에 담당이의 이름을 적고 엔터를 눌러 설정을 완료하시고 전송을 하시면 노티파이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동명이인인 경우 다음과 같이 수신인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열립니다. 노티피케이션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신 옵션을 선택하는 것인데 보통, 중요, 긴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긴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수신인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노티피케이션 화면이 팝업이 되어 하고 있던 작업을 방해하고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헤더의 두 번째 줄인 메뉴입니다. 지금 보이는 메뉴는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통하여 스피드 버튼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피드 버튼이 설정이 되면 메뉴 부분은 개인별로 변경이 되어 설정하지 않은 기능과 메뉴가 가려지기 때문에 인피스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를 끝내신 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나오는 환경 설정 화면입니다. 스피드 버튼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버튼 관리 화면 실행을 눌러 설정 화면을 불러옵니다.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나오는 환경 설정 화면입니다. 스피드 버튼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드 버튼 관리 화면 실행을 눌러 설정 화면을 불러옵니다. 우측 단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그룹 추가를 합니다. 저는 2번 기록이라는 그룹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을 기능을 왼쪽 단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2번 기록 안에 넣어줍니다. 저는 간호 초기평가, 간호 기록을 넣었습니다.
이제 인피스 화면으로 돌아오면 하단과 같이 메뉴가 변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성한 그룹은 메뉴라고 적힌 부분의 우측에 있고 그 안에 담은 기능들이 그 우측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는 이번 기록이라는 그룹과 태운 기록이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이번 기록 그룹 안에 있는 간호 초기 평가, 간호 기록이 우측으로 나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할 수도 있어 작업자의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원에서는 기본으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 빈도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피스의 화면 좌측 바 형태의 메뉴를 툴바라고 부르며 빨간 상자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가장 위 3개의 선이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부서의 환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2, 3초 만에 사라집니다. 이는 앞정 표시를 눌러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툴바 가장 하단의 더하기 버튼은 환자의 정보를 표시하고 가리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설정하는 환자 정보로는 기본 신체 사정, 주소 및 연락처, 미실시 검사, 유의약 처방, 진료 메모, 간호의사 수통이 있습니다. 목록의 환자를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하면 환자의 정보를 띄울 수 있으며 이때 추후에 강의가 진행될 투두 리스트 화면이 띄워집니다. 툴바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정보로는 혈액형, 등록번호, 진료과, 담당 교수 등이 있으며 우측에는 내원 구분별 버튼이 있습니다. 내원 구분별로 기록이 없으면 회색, 있으면 각각의 색으로 활성화가 되며 클릭 시 각각의 뷰어로 연동이 되어 의무 기록을 확인합니다. 하단엔 감염병, 알레르기, 진료과 공유사항을 알리는 아이콘이 있으며 공유사항이 있으면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 외 바코드와 환자 확인 스티커를 출력하는 아이콘, 팍스, CIS를 조회하는 아이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염 아이콘은 감염병이 입력이 되면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되는 환자 안전에 관련된 아이콘입니다. 클릭을 하면 커션 관리 화면이 열리고 등록된 감염병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에서 감염병을 입력하거나 간호사가 감염병을 입력하지만 에즈이즈와는 달리 격리를 시행하고 해제하는 일은 진료부에서 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앞서 각 내원별 진료 기록 버튼을 누르면 연동이 되는 의무 기록 뷰어입니다. 일일이 환자 정보에서 누르지 않고 뷰어 안에서 병동, 외래, 응급 뷰어로 이동이 가능하며 좌측에는 환자의 수술, 외래, 수진 이력의 타임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별 뷰 버튼 옆에 작은 꺽쇠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수진 이력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수진 이력, 진단 이력, 수술 이력, 알레르기 정보 등이 조회가 됩니다. 임상 진단 옆에 꺽쇠를 누르면 환자의 진단 코드와 진단명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열리고 주로 진료부에서 진단 코드를 입력할 때 사용하며 간호부는 진단 코드를 조회할 때 열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술명 옆에 꺽쇠는 수진, 수술, 수혈, 전과전동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이 열려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환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약 40여 종의 아이콘입니다. 클릭을 해서 입력 또는 조회를 할 수 있고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마우스 커서 옆으로 작게 내용이 보이는 툴팁 형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자마다 배치되는 아이콘이 다르며 주황색은 환자의 안정성 문제를 말하는 아이콘, 파란색은 그 외 정보를 말하는 아이콘입니다.
환자의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 중 기본 신체 사정 및 활력 징후입니다. 가장 최근에 입력된 내용이 조회가 되며 꺽쇠를 이용하여 플로우 시트를 열고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플로우 시트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 및 연락처 정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꺽쇠를 이용하여 화면을 열어 조회, 수정을 합니다. 기존의 전산과는 다르게 각 연락처별로 보호자의 관계를 적을 수 없어 전화 메모칸을 이용하여 관계를 입력합니다. 만약 별별로 가려진 연락처나 주소를 수정, 조회할 때는 주소의 옆에 작은 버튼을 눌러 시행을 합니다. 이때 조회 사유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진료 메모 항목은 진료부에서 진료 시 참고사항을 기록한 정보입니다. 만약 간호사끼리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다음 슬라이드의 간호의사소통 기능을 이용합니다. 미실시 검사는 환자에게 미실행된 검사가 있는지 조회하는 화면이지만 일반 엑스레이나 체열 검사는 조회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효약 처방은 조회일 기준 남은 약만 볼 수가 있으며 조회일 기준 투약이 종료된 약이 있다면 보이지 않으니 꺽쇠를 눌러 자세하게 투약 이력을 확인해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호의사소통입니다. 이 환자의 특이사항을 간호사 사이에서 공유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정보를 남긴 당일에는 환자 목록 등록부분 부분에 빨간색 꽃갈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꽃갈은 이 길부터는 보이지 않으니 환자의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파악할 때는 직접 간호의사소통의 꺽쇠를 눌러 조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 목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목록에서 환자를 더블클릭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툴바에 환자의 정보가 띄워지고 투두리스트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감염병이 입력된 환자는 목록에서 병실 부분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주황색,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감염병은 연두색입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정보로 인해 환자 목록은 알록달록합니다. 특히 꽃갈의 위치와 색깔에 따라 처방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주치의열의 꽃갈은 금일 처방, 담당의열의 꽃갈은 다음날 처방을 의미합니다. 공통적으로 초록색 꽃갈은 확인된 정규 처방이 있음을 의미하고 주치의행의 분홍색 꽃갈은 금일에 확인하지 않은 정규 처방을 의미합니다. 담당의행의 빨간 꽃갈은 확인하지 않은 2길 정규 처방으로 나이트 출근을 하면 나이트번이 받아서 다음날을 준비하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꽃갈은 정규시간 이내에 수정된 처방이 있는 경우에 생깁니다. 담당의행이 빨간 꽃갈을 확인하지 않으면 명령시가 지나 주치의행의 분홍색 꽃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기록된 동의서를 조회하거나 기록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 조회는 화면과 같이 진료기록뷰에서 가능합니다. 병동, 응급, 외래 기록 작성 뷰에서는 다양한 서식이 있으며 진정 전, 중, 후 기록지를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을 스캔할 때 필요한 바코드 양식은 워드형 서식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상주기록지, 욕창 안내문, 검사 안내문 등 환자를 관리하거나 교육할 때 사용하는 기록은 통합교육자료 관리에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은 병실팀 관리입니다. 간호단위의 여러 병실들을 묶어 팀을 만드는 기능으로 좌측의 콤보 박스를 이용하여 한 팀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데이, 이브닝, 나이트 팀을 한 번에 일괄 적용할 수 있으나 병동의 재실 현황을 고려하여 매 듀티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담당 간호사 등록을 시행하는데 하단의 사원번호를 검색하고 반드시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세 번째 챕터인 입실 처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 입원 시 시행하는 업무인 입실 처리, 환자 사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단위 워크리스트, 입원 등록, 예정 환자 조회, 수기평가, 약품 식별 의뢰 협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호단위 워크리스트입니다. 검사 수술, 입퇴원 전입 전출, 전과 전동, 수혈, 세 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 수술 화면입니다. 당일 검사 환자 명단, 전실 전과 전동 환자 명단, 수술 명단, 부서별 공지사항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 부서별 공지사항은 등록 버튼을 통해 부서원들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입퇴원 전입 전출 화면으로 좌측 상단은 당일 입원 예정 또는 입원한 환자, 하단에는 퇴원 환자 또는 퇴원 예정 환자 명단이 보이며 입원, 전입, 전시, 예정이라는 버튼으로 병실을 배정받기 전 환자의 명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혈 화면입니다. 당일 수혈 환자의 명단으로 수혈의 진행 상태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호단위 워크리스트의 가장 큰 기능은 입실 처리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입실 처리라고 부르는 과정을 인피스에서는 입원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환자가 병동에 도착을 하면 입실 시간 하단의 칸을 더블 클릭하여 병동 도착 일시를 입력하는데 만약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했다면 상단의 파란색 글씨로 응급실 퇴실 시간이 기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입실 시간을 입력합니다. 환자 메모는 입원 예정 환자의 특이사항을 부서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창으로 내용을 기입한 경우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병동은 앞 슬라이드의 입원 등록 과정만 시행하면 되지만 중환자실은 반드시 입원 등록 전에 중환자실 입실 입력 과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가 부서로 도착을 하면 먼저 중환자실 입회실 입력을 열어 입실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실 일자와 시간, 사유, 경로 등을 입력하여 저장을 하고 뒤이어 간호단위 워크리스트에서 입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호단위 워크리스트에 입원 예정 환자를 조회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화면입니다. 구분에 나타내어 있는 2번은 병실이 배정된 환자, 입원 예정은 입원장이 있어 입원 수속은 진행하였으나 아직 병실에 배정받지 못한 환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분한 입원이 병동에 입원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입원 등록을 마쳤다면 기존의 업무대로 환자를 자리로 안내하고 활력 징후 등을 측정하고 성인 간호력을 진행합니다. 기존 에즈이비에서 말하는 성인 간호력은 인피스에서는 간호 토기 평가라 칭하고 기본적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의 내용은 기존의 성인 간호력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조금 적응이 필요한 문항들이 있으니 미리 숙지를 하시면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점이 있는데 혹시 간호단위 워크리스트에서 입원 등록 시 입실 시간을 잘못 입력했다면 수정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당연히 다른 기록에 대한 시간도 입실 시간과 일치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이 초기평가를 임시 저장 또는 전자서명하지 않으면 간호 진행 기록 및 신체 계측을 입력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단 모든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임시 저장 버튼을 먼저 누르는 것이 같은 근무조의 간호사들이 추가로 간호 기록과 신체 계측 입력 등 업무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케모 등 잦은 입원을 하는 환자가 재입원을 한다면 좌측의 하단 최근 초기평가 날짜를 불러와 현재 기능으로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빠른 초기평가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옆 단순 참조는 과거의 기록을 단순 조회하는 기능으로 실제로 초기평가를 할 때는 현재 기록으로 복사 버튼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술바에서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초기평가에서도 알레르기 입력이 가능합니다. 식품 알레르기인 경우 돋보기 옆에서 검색을 시도하고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우측에 직접 적어서 입력을 합니다. 과거 발생했던 약물 이상 반응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 이상 반응 정보를 적고 검색하여 항목을 선택하고 과거력에 체크해 주시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입력한 뒤에는 툴바의 안전 아이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증 초기평가를 시행할 때는 먼저 통증 사용 도구를 선택하고 그 다음 점수를 선택합니다. 점수를 변경할 때도 먼저 사정 도구, 점수 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입력을 하면 초기평가 화면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욕창 초기평가 역시 입력을 하면 점수가 초기평가 화면에서 조회가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점수가 고위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의 한 가지라도 선택이 되면 고위험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 논의 후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낙상 초기평가는 기존과 같이 점수나 기타의 한 가지라도 입력이 되면 고위험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임피스 도입과 함께 고위험 낙상 분류 점수의 변동이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평가를 이용하여 신체 계측을 입력할 때는 자동으로 병실 도착 시간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초기평가를 임시 저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알림 팝업이 발생하니 꼭 초기평가를 먼저 임시 저장해야 합니다. 신체 계측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입력한 기록은 우측 붉은색 칸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붉은색 칸의 신체 계측은 가장 최근의 신체 계측을 의미합니다. 간호 초기평가 두 번째 장입니다. 중간 상단의 모두 정상을 누르면 쉽게 평가할 수 있으나 환자의 정보를 놓칠 수 있으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상 증상을 입력하면 추후 초기 간호 계획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은 교육 대상자와 교육 필요 여부를 체크하는 화면으로 교육 대상자를 보호자로 선택한다면 교육 장애 요인란이 활성화가 됩니다. 마지막 가장 하단에 다양한 진료과별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지는 각 진료과와 추후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미성년자 환자에게만 소아청소년 상세 정보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상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전자서명을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 팝업이 떠오르고 확인을 누르면 소아청소년 상세 정보를 기입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간호 초기평가 첫 번째 화면의 우측에 약품 식별 의뢰 협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식별지를 출력하고 식별 의뢰를 할 수 있는데 기존은 수기로 복용 이유, 출처를 작성했다면 인피스에서는 타이핑을 하여 출력 및 의뢰를 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저장 버튼은 식별지 출력뿐만 아니라 약품 식별을 의뢰하는 버튼입니다. 그 의뢰는 협진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중으로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품 식별이 완료가 되어 조회가 가능하면 약품 식별 의뢰 결과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2024년 11월 8일에 발생한 식별 의뢰 결과, 즉 협진의 결과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약의 모양과 성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물 정보 조회 부분을 누르면 약마다 개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품 식별 결과 조회는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진 메뉴에서 메뉴 찾기 기능에서 이후 강의가 진행될 투두리스트의 우측 하단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약품 식별 의뢰도 하나의 협진이며 협진 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협진 구분을 보면 약품 식별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의 약품 식별 의뢰 결과 버튼을 눌러 정보를 확인합니다. 간호기록입니다. 간호기록 부분에서는 간호계획, 기록,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시 간호기록과 그 외 간호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스의 간호진행기록은 에즈이즈와는 달리 간호계획과 간호기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호계획에서는 환자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목표, 중재에 대해 설정을 하고 기록으로 넘어와 그에 대한 기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기록에서 근무 중간중간에 시행하는 환자 상태에 대한 차팅과 여러 기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호계획 화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부분에서 환자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 진단에 대한 목표가 우측에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를 선택하면 우측에 다양한 중재가 나열되고 역시 알맞은 것을 선택합니다. 목표와 중재를 선택할 때 진술문 앞에 필수라는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선택해줘야 됩니다. 중재까지 선택을 했다면 오른쪽 상단에 계획 저장 버튼을 눌러주어 간호 계획을 마무리합니다. 왼쪽 초록색 박스는 초기 평가 두 번째 장에서 선택한 특이사항이 표시되는 정보로 초기에 간호 계획을 남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직접 출혈이라는 간호 진단을 선택하여 간호 계획을 내린 화면입니다. 인피스에서 간호 계획을 할 때 추천 포커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간호 초기 평가 두 번째에서 기록한 특이사항에 맞는 간호 계획을 인피스에서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간호 초기 평가에서 소화기계 장애 오심을 체크한 환자인데 좌측 하단 추천 포커스 버튼을 누르니 그에 맞는 간호 진단인 오심 구토가 초록색 글자로 생성되었습니다. 추천 진단은 녹색 글씨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 진단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추천 포커스를 눌러 오심구토라는 진단 문제를 선택하고 목표로는 오심구토가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중재를 선택한 후 저장하는 화면입니다. 앞 슬라이드는 추천 포커스를 이용한 간호 계획이고 이번엔 직접 간호 진단 목록에서 진단명을 선택하여 계획하는 화면입니다. 고체온이라는 진단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체온 조절이라는 목표를 선택, 그리고 다양한 중재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였습니다. 계획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선택한 파란색 진술문들은 빨간 글자로 변하게 됩니다. 간호 계획을 저장했다면 이제 간호 기록을 시행할 차례입니다. 간호 기록이라는 버튼을 눌러 간호 기록창을 불러냅니다. 간호 기록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 보셔도 알 수는 있지만 간호 기록이 진행되는 순서는 초록색,
갈색, 파란색으로 구역이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기록이 됩니다. 먼저 초록색 부분을 살펴보면 출혈이라는 진단이 보입니다. 앞서 간호 계획에서 저장한 간호 진단입니다. 또한 각 단위에서 세트로 묶어놓은 진술물 목록도 그 하단에 나열됩니다. 출혈이라는 간호 진단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활동 구분과 기록 문구 칸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전 간호 계획에서 본인이 선택한 중재 문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록색 구역에서 기록을 더블클릭으로 선택을 하면 선택한 진술문이 기록 작성 구역 갈색 구역으로 내려옵니다. 갈색 구역으로 넘어온 진술문의 콤보 박스나 세부사항을 채워서 임시 저장 또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임시 저장 또는 서명을 한 기록은 다시 우측 상단 파란색 구역으로 넘어가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호 기록은 초록색, 갈색, 파란색 구역으로 이동하여 기록이 됩니다. 기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이라는 간호 계획 안에 있는 진술문 2개를 더블 클릭을 했더니 아래에 기록이 생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상세 내역을 추가하고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우측 상단 부분으로 기록이 임시 저장되었습니다. 임시 저장한 기록은 그림과 같이 하단엔 노란색 배경으로 그리고 오른쪽 상단 기록 조회 구역에는 초록색 박스로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 상자는 서명을 시도했다가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서명에 실패한 기록을 의미하며 이러한 색깔별 상자가 있으면 퇴근 전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기록 조회 구역에서 초록색 상자도 하단의 기록 작성 구역의 노란색 배경도 사라집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좌측 상단엔 저장된 간호 계획을 조회하여 하단 간호 작성, 기록 작성에서 상세 내역을 기록하고 우측 상단 기록 조회 구역에서는 임시 저장 또는 서명된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기록 구역에서 간호 계획 이력이라는 탭을 누르면 환자에게 기록된 이력이 있는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간호 진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로 보면 간호 진단 2번은 11월 8일에 시작하여 11월 8일에 종료되었고 간호 진단 출혈은 11월 11일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간호 진단입니다. 간호 계획 이력에서는 각 진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능도 있는데 평가를 가장 많이 하는 시점으로는 환자를 퇴원시킬 때, 전동 보낼 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퇴원 시에는 반드시 모든 진단이 종료되어야 하고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당일에 평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평가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피스에서는 종료된 진단을 다시 재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간호평가는 평가 1, 평가 2 하단의 빈칸을 더블 클릭하여 평가 화면을 불러와 점수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이때 간호평가 창에서 추가로 목표율과 목표를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평가는 가능합니다. 간호 진단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호 계획을 진행할 때 결과 및 목표가 없는 간호 계획인 경우에는 평가가 되지 않으며 직접 종료 버튼을 눌러 진단을 종료합니다. 간호 계획에는 필수로 해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입원, 퇴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입원 당일 초기 평가를 진행하고 간호 계획을 하려고 하면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추천 진단을 뜻하는 연두색 글자로 2번이라는 진단이 추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호 계획을 세울 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필수라고 표시된 진술문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을 진행하면 됩니다. 간호 계획을 저장하고 간호 기록으로 넘어와 이어서 기록을 진행합니다. 앞에서 계획으로 저장한 입원에 대한 진술문을 볼 수 있는데 필수라고 적힌 진술문을 포함하여 기록 구역으로 내리고 세부 내용을 채워줍니다. 이때 세부 내용에 빨간 박스가 있다면 반드시 채워줍니다.
전자서명을 하면 오른쪽 상단 기록 조회 구역에 기록이 남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필수 진단인 2번은 따로 평가와 종료를 하지 않더라도 간호 기록을 하면 자동으로 종료 날짜가 들어갑니다. 간호 계획에 대한 기록이 아니더라도 간호 기록 화면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환자의 처방을 끌어와서 기록을 하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처방 조회를 누르시면 환자의 처방이 조회되고 필요한 처방을 마우스 우클릭, 간호 기록 보내기, 신규 작성을 선택하면 기록 구역에 직접 입력 창으로 기록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내용을 더 기입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동일한 처방 화면에서 간호기록 보내기,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현재 작성 중인 기록 안으로 처방명이 들어갑니다. 화면에서 보면 의식 상태를 사정함이라는 기록을 기록 중이었는데 그 기록 안에 퍼포마 카테터라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기록 방법으로는 기록 문구를 선택 화면에서 검색창으로 검색을 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로 이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검사실로 이동함을 선택, 더블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기록 작성 구역에서 세부 내용을 채우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개별로 하나하나 원하는 문구를 선택하거나 마스터 관리를 통해 부서별 간호 기록 문구를 생성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 간호 기록 문구의 관리는 파트장 이상 마스터 관리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병동 간호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QI실에서 CP 환자에게 진료 진행별 추천 포커스 진단을 등록했다면 간호 계획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CP별 포커스 사용은 추후 QI실과 간호부의 논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자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제 평가를 통한 환자 분류는 간호 초기 평가 화면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 하단 링크 안에서 가능합니다. A, B, C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파란색 글자로 등급별 환자 상태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에지이지에서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과는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환자 분류입니다. 마찬가지로 간호 초기 평가 화면 링크에서 수행할 수 있고 간호기록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환자 분류 조회 화면에서 분류를 시행하며 화면 왼쪽에는 재원 중인 환자 명단이 나오고 목록의 환자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최근 수행한 분류가 조회됩니다. 해당 환자를 더블클릭으로 선택을 하면 환자 분류 등록창이 열리게 되고 분류를 진행합니다. 환자 분류 등록 화면을 살펴보자면 항목은 총 11가지로 환자의 상태, 처치, 처방을 참고하여 세부 항목을 클릭하며 분류를 진행합니다. 창 하단에 참고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합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자동 분류 버튼을 이용하여 환자의 현재 시간 기준, 처방, 처치를 바탕으로 자동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는 환자 분류 조회 화면이었고 이 화면은 환자 분류 현황입니다.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를 하면 각 날짜별 분류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더블클릭으로 상세 정보를 단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간병 병동에서 시행하는 중증도인 간호필요도입니다. 리스트에서 환자를 더블클릭으로 선택을 하면 분류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리는데 총 17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부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공단의 신고용 서식이 필요할 때 엑셀 서식 버튼을 통해 불러올 수 있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고 사용합니다. 마지막 식사 발행입니다. 목차로는 식사 발행, 한 끼 수정, 식사 반납, 추가 식사 발행이 있습니다.
식사 발행 화면은 병동 업무 메뉴에서 그리고 투두리스트의 식사란에서도 발행 화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사 발행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피스는 담당이의 식사 처방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직접 식사 발행을 하지 않으면 식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 발행 화면의 우측 상단은 의사의 식사 처방을 확인할 수 있고 처방 연결 버튼을 눌러 좌측으로 식사를 불러옵니다. 필요에 따라 좌측에서 식사의 세부 내역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 식사 발행 버튼을 눌러 식사 발행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식사 발행 완료하면 환자 식사력에서 발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음으로 신청을 해서 금일, 중식, 석식이 신청되었는데요. 처방이 바뀌어 추가로 식사 발행을 하지 않으면 이 길도 그 다음 날도 미음으로 조식, 중식, 석식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만약 담당의가 식사 처방을 변경했다면 추가 처방을 받을 때 일치하지 않는 식사 내역이 있다는 알람이 팝업되고 자동으로 식사 발행 화면이 열려 식사를 변경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러지 시기는 식사를 발행할 때 좌측에서 치료식, 식사 형태, 기타 식사, 알러지식, 알러지 식품을 선택하여 발행합니다. 만약 특이사항에 알러지 식품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직접 영양부로 연락을 하여 해당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보호자 시기 발행입니다. 식사 발행 좌측에서 보호자 시기를 선택하고 식사 발행을 눌러주면 되는데 이때 밥상을 신청할지 추가 밥 공기만 신청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식 식사력 칸에서 발행을 확인하고 중식부터 신청을 했다면 금일 중식, 석식, 그리고 이 길도 조식, 중식, 석식이 자동으로 발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시기를 종료할 때는 화면의 좌측 하단에서 종료 일자와 시기를 선택하고 식사 종료를 누르면 됩니다. 발행된 환자, 보호자 식사는 투두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한 끼 수정입니다. 한번 식사를 시작하면 발행 시점부터 같은 시기가 자동으로 발행되는데 검사나 다른 이유로 한 끼만 금식 처리 또는 변경할 때 시행합니다. 화면에 이 환자는 중식, 석식, 야식이 모두 산모밥으로 발행되어 있는데 그중 석식을 선택하여 금식 사유를 선택하고 한 끼 수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식사력을 보시면 중식은 산모밥, 석식은 사식, 야식은 산모밥으로 발행이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 반납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추가 식사 발행에 선행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식사력에서 반납할 식사를 마우스 우클릭으로 반납을 합니다. 반납 사유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 반납을 신청한 식사는 반납란에 R로 표기가 변경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R이 식사 반납이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양부에서 반납 승인을 하면 이 R 표식이 Y 표시로 변경이 되어 이 Y가 반납이 완료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식사 발행은 정규 시간 이후 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처럼 중식을 정규 시간 이후 시기 변경을 하려고 하면 앞서 중식을 식사 반납을 진행하여 영양부 승인까지 완료하고 추가 식사 버튼을 눌러 원하는 식사와 사유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추가 식사 발행은 정해진 양이 정해져 있어 그 수량이 넘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영양 상담 예약은 다음 화면에서 예약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방을 받으면 처방된 날짜와 영영시 영영분으로 된 처방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진행합니다. 예약이 초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인피스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신설된 식사의 리스트입니다. 추후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합니다.
이상 병동간호 매뉴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